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 풀어볼 내용은요. 상시 시험 문제의 7회차 문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문제입니다. A4부터 F20 영역에 대하여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일, 월간이죠. 24일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과 그다음에 색깔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조건은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대출의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나왔습니다. 자, 이면서 그러면은 요거는 AND 조건이라고 했죠. AND 조건. 그래서 AND 조건이면은 네, 같은 행에다가 내용을 적어주는 건데 이건 고급 필터 내용이고요. 일단 조건부 서식에서 이 내용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5부터 G15까지 여기 첫 번째 기준이 되는 행은 범위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새 규칙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규칙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준 다음에 부등호 AND 함수로 같이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ND 함수 이어주고요. 가로 한번 열어가지고 첫 번째 인수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죠. 여기 기본 작업 2번은 그냥 건너뛰고요. 기본 작업 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드래그 먼저 잡아주고요.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아까 한 대로는 AND 함수 열어준 다음에요. 첫 번째 조건은 대출의 종류가 이 대출의 종류가 그 다음에 F4번 두 번 눌러주고요. 자, 이 값이 어떤 값이라고요? 여기다가 내용 입력해줘도 되는데 방금 이제 이번에 문제 풀 내용은 조금 글이 길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내용을 그대로 클릭 잡아줘도 됩니다. 자, 컴마 두 번째 내용은요. 대출 기간이 월 24일입니다. 자, 대출 기간이 네, 요거 기준점 아래에 있는 내용 클릭 잡아주면은 F4번 두 번. 자, 이상입니다. 몇 이상이에요? 24 이상입니다. 하고 가로 닫아줄게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완성됐고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뒤에다가 컴마로 구분해가지고 내용 이어줬습니다. 자, 24라는 글자는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줬고, 주택담보대출.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 셀 혹은 이 셀 이런 것들 클릭 잡아줘가지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서식 들어가준 다음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 이름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네, 파란색. 이쪽 아래쪽에 파란색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또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과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 기간을 표시하되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 기간을 그 다음에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함수는 if 함수, year 함수, today 함수. 자, 근무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날짜의 연도 마이너스 입사 연도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근무 기간. 자, 근무 기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열어주고요. 현재 날짜의 연도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today 함수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자, today 함수는 today 함수 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은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 잡아주고요. 여기 앞에다 이 함수 씌워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네, 앞에다가 이 함수 씌워주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은 오늘의 연도가 돼야 되겠죠. 자, 일반으로 바꿔줄게요. 그냥 날짜만 나올 수 있게 일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연도, 오늘의 날짜 연도가 나왔고요. 이제 입사 연도, 입사일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입사일자. 입사일자 해줄 때도 연도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하면서 열어주고요. 여기 위쪽 C3셀을 가져옵니다. 왜요? 여기는 사명에 대한 데이터예요. 즉 사원 코드가 K-005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C3번, 그 다음에 내용은 D5번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아무튼 내용, 네, D5번이 아니라 D3번이죠. 아무튼 상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 또 날짜로 바뀌는데 일반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무기간이 4년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기간을 표시해야 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자, 5년 이상이면은 해당 근무기간을 아닐 경우에는 공백이다 보니까, 자, 먼저 앞에다가 if 함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열어주고 가로 열어준 다음에요. 먼저 검증해야 되는 내용은 이 날짜를 구매했을 때 이 날짜가 몇 년 이상, 5년 이상인지 먼저 검증해 줘야 돼요. 자, 콤마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근무 기간은 첫 번째 조건에서 나왔다시피 현재 날짜 연도 마이너스 입사 연도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근무 기간,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뒤에 셀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 if 함수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죠. 그럼 부등호는 이상, 초과, 미만, 이하죠. 미만, 아니다.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보면은 요거를 많이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입력했는데 안 돼요. 보면은 부등호가 빠져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고민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맞을 경우에는 입사 연도 표시하라고 하니까 맞을 경우에는 입사 연도를 여기 뒤에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5년이 안 될 경우, 자, 5년이 안 될 경우에는요, 쌍따옴표 두 번 공백이니까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줘 볼 건데, 근데 좀 걸리는 내용은 뒤에다가 연도까지 붙여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하고 뒤에다 연도 붙이게요.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년 이상인 친구들은요, 이렇게 근무 기간이 표시가 되고요. 아닌 친구들은 공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기간 연도 뒤에다가요. 자, 근무기간 연도 뒤에다가 년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돼요. 자, 년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굳이 근무 연도를 붙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요 친구들만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전체에다가 연산자 쓰고요. 년이라는 글자를 입력해주면은 연이라는 글자 입력해주면은 여기 뒤에 친구들도 다 년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F2번 눌러가지고요. value if true 값에다가 자, 값이 맞을 경우, 그 조건이 맞을 경우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뒤에다가 년이라는 글자를 달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산자 쌍따옴표 년 바로 닫고 이렇게 표시해줘야지만 여기 방금 했던 것처럼요,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그 미만인 친구들은 연이 안 붙고요, 맞는 친구들만, 5년 이상인 친구들만 연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 학점의 표준 편차를 H11셀에 계산하시오 나와 있고요. 학점의 표준 편차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자, 라운드 함수랑 stdv 함수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라운드 함수 봤을 때 먼저 옵션 값이 소수인지 정수인지 보라고 했죠. 소수로면은 옵션 값에 플러스 생략 가능하고요. 정수는 마이너스. 정수일 경우에는 연속되는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1의 자리부터 연속되는 0의 개수죠. 1700000이라고 치면요, 1의 자리부터 연속되는 그 0의 개수는요 1, 2, 3, 4, 5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0.35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소수점 자릿수, 여기다가 자릿수가 몇 번째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라운드 함수 뒤에 옵션 값은 2가 되겠는 거고요. 자, 해당 값의 stdv 값은요. 선생님 이거 영어 표준편 제가 풀네임을 알았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냥 말하면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stdv 그냥 알파벳 부르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씌워준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거 간단한 함수예요. 그래서 stdv 그 다음에 이거는 div 요거 쓰라고 하죠. 그럼 요거 쓰세요. 뭐 커말 1급에서 2024년도에는 이 함수인가 이 함수로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쓰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눌러서 더블 콤마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주면 돼요.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제 평균으로부터 전체 데이터가 있어요. 뭐 0점부터 학점이 0점부터 4.5점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뭐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요걸 구하는 게 표준 편차 값이죠. 표준 편차 값.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난이도가 뭐 문제가 좀 신뢰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콤마 바로 닫고 2 입력해주면은 알아서 학점의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0.6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는 좀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stdv 함수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함수 보면은 인수 보면요 넘버예요. 넘버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썸 에버리지 마찬가지로요. 그냥 내용들 복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들 복사. 내용들 복사가 아니라 드래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표 3에서요.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 금액 평균을 D24셀. 자, 건조기의 판매 금액 평균. 자, 이거는 글자 그냥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앞에는 조건, 뒤에는 구할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건조기 요 친구가 조건이 됐고요. 판매 금액 이게 구할 값이 되는 거죠. 어떤 함수 이용하라고 합니까? 썸이프랑 카운트이프 함수 이용하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평균 구해주라고 하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평균은요. 합계 나누기 개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나누기 개수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 풀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합계 나누기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는 서밋 함수 이용해 가지고요. 합계를 구해 볼게요. 합계를 구할 건데 판매 금액의 평균 합계 구할 거고요. 인수 보면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조건 앞에 있는 범위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 그 다음에 뒤에 썸레인지는 합계 범위겠죠.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건조기죠. 그럼 건조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B열에 있는 것 같아요. B열. 그 다음에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조건은 이 친구들 중에서 건조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합계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건조기인 친구들의 판매 금액만 더해서 먼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이 친구들이 되겠고요. 컴마. 자, 이 친구들 중에서 건조기 클릭 컴마.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엔터. 자, 지금은 평균을 구한 거예요? 아니죠. 합계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나누기 카운트 if를 통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개수 보니까요. 카운트 if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숫자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보면은 크리테리아랑 레인지 있습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이었고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요. 그대로 복사해줘도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컴마 건조기 여기 클릭해줘도 되고 여기 클릭해줘도 되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건조기의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뭐 6,900만 원 정도 반올림하면은 대충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 금액을 올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성별이 여자이면서요. 그 다음에 점수가 70점 이상인 친구들 합격자 수를 H24셀에 입력하시오. 자, 조건은 보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점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친구를 드래그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조건에 기준점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친절하게 조건이 한 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입력하는 행이 24행밖에 없죠. 내용 보면은 이제 이면사다 보니까 end 함수니까 같은 행에다 쓰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행을 이렇게 조건을 자세하게 입력할 내용 기준점 빼고요. 행을 총 두 개로 입력해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용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성별이 뭐예요? 성별이 여자. 자, 그럼 여기다 쌍따옴표 여자. 그 다음에 점수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점수는 몇 점? 70점 이상. 자, 이면서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입력했고요. 여기다가 적절한 함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문제 보면요. dsum, daverage, dcount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와 연산자를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에다가 뒤에는 명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는요. 합격자의 수예요. 썸은 합계, 에버리지는 평균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디카운트를 통해서 합격 자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민 디카운트 바로 열어주고요. 기초 자료는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드래그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기준점까지 다 드래그 잡아줘야 되죠. H룩업이나 V룩업 요거는 여긴 안 잡지만 디카운트는 다 잡아줘야 됩니다. 컴마 필드값 뭔지 모르겠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거 크리테리아 여러분들 다 외웠겠죠?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이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값인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컴마 조건은 여기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카운트는 뭐예요? 이거 숫자죠. 카운트 A는요 숫자 플러스 문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다 D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붙여 써도 근본적인 함수의 그 성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dcount A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느 기준이건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dcount다 보니까 자, count는 숫자밖에 못 써요.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이 값이 아니라요.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이 값이 아니라 여기로 잡아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여기를 지금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래서 엔터 쳐볼게요. 아 여기 지워주고 점수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그 1행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1행도 숫자네요. 2행 이렇게 쳐주면 결과값이 안 나와요. 선생님 여기 2행 2행만 문자죠. 자, 2행만 문자인데 이라는 내용을 치면은 이 두 번째 열을 참조하시오라는 입력값을 주게 되면은 여기는 문자기 때문에 숫자만 세는 디카운트 함수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혹은 3번을 써줘야지만 이 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2번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디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중에서 어떤 거나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학생 코드와 학생 코드 표를 이용해서 학과를 표시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학과 코드의 의미는 학과 코드 요거죠. 학과 코드.
학과 코드 이거군요. 세 네 번째 문자. 그러니까 학생 코드의 세 네 번째 문자가 G였으면은 C였으면은 인문, P였으면 정책, S였으면 사회 이렇게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V룩업, H룩업,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 선택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값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코드의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나요?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못 가져옵니다.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쭉 순차로 가져오는 거죠. 못 가져와요. 미드 함수 통해서만 중간에 있는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코드표를 봤을 때 기준을 뭐라고 했죠? 자, 기준을 드래그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F랑 G열이 드래그 잡히겠죠. F랑 G열이 드래그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드래그 잡았을 때 어떤 열, 어떤 행과 열 중에서 어떤 범위가 좀 더 많이 잡히냐를 보고 H랑 V루업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행이 많이 잡히면은 행, 행이 많이 잡혀요. 그러면은 행의 다음은 히읗이죠. 히읗. 그러면 이거는 H 발음 히읗. 한국어 히읗 되죠? 그러니까 H루업. V루업은 반대니까 열이 많이 잡혔어. 그러면 이건 V루업이 있죠. 아, V루업과 플러스 미드함수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참고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는 vlookup, 그 다음에 참조값은 미드함수죠. 자, 미드함수 열어줘서 할 겁니다. 이거 컴마. 시작 번호는요, 세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PS 중간에 있는 세네 번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3번 콤마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춰놓고. 자, 보면은 좀 여기다 쓸게요. 2 P S 5 3 4가 있습니다. 번호 어떻게 매겨집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기본적인 숫자예요. 기본 자릿수 이렇게 매겨져요. 자, 이렇게 매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세 번째랑 네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자가 몇 번째 자릿수에 위치하는지 봐야죠. 세 번째죠. 자, 3 입력하면요. 번호가 어떻게 해요? 초기화돼요. 번호가 초기화됩니다. 내가 입력했던 요 3번부터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자릿수는 어디까지예요? 3번, 4번만 필요해. 그럼 3번, 4번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에서 3번 입력했으면 두 번째에다 4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용 보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입력하면 뭐가 추출돼요? 만약에 이게 4번 입력하면요. PS553이 추출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 3번, 4번만 가져오려면 2번을 입력해야죠. 2번째 자리까지. 그래야지 PS이라고 입력하면 PS를 가져오겠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요. 53, 자, 534를 가져오고 싶어. 534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 입력해줘야 돼요? 5가 몇 번째 자릿수에 있어요? 다섯 번째. 5, 컴마. 그럼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1번, 2번, 3번으로 초기화돼요. 여기 끝까지 가져올 수는 3 입력해야지 5, 3, 4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이제 테이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자, 어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범위라고 했죠.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럼 우리가 참조해야 될 범위는요. 요 친구가 되겠죠. 컴마. 근데 요 친구는 보니까 셀 복사 기능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되라 라는 의미에서 절대 참조 잡아줬고요. 자, 고정되라는 의미에서 절대 참조 잡아줬고 컴마. 그다음에 여기서 가져올 내용. 자, 가져올 내용은 뭐예요? 참조 내용이 이거고요. 참조 내용은 요거랑 대비해서 참조하는 내용이고 가져올 거는 실제로 이 값이죠. 요 값이죠. 가져올 값. 가져올 거.
자, 가져올 값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마 2, 컴마 0번 이렇게 입력해줘야지만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학생 코드를 참조해서 실제로 학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엔터 입력 잡아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PS니까 정책이죠. 가져오면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VLOOKUP, HLOOKUP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곱 번째 상시 모의고사 7회 문제 지금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한번 풀어보세요. 분석 작업이랑 이제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까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항상 연락 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같이 해결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쯤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